우리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 진행했던 우리 고세정 입시연구소 회장님. 자,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는 저희 이게 대입과 관련해서 간단한 정보를 미리 좀 잠깐 좀 드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래도 이렇게 국어학원 찾으셨는데 사실 점점 입시에서 점점 국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국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입시는 전체적으로 크게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입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를 사실 다시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렸네요. 예, 저는 저희 학원, 저희 압구정국어논술학원에서 고입과 대입 전체, 입시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담당을 하고 있는 고세종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제목을 빠르게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따른 입시준비 전략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저희 같은 이런 학원에서 이런 대입에 대한 설명을 같이 덧붙이게 되면은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드리고 어떤 전형이 있고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고 이런 거 설명을 드리는 게 보통인데, 저희는 그런 건 안 합니다. 예. 이런 건 지금 자녀분들 이제 중3에서 이제 고1로 이제 막 올라갈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머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알고 계실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3 돼서 그때 가서 자세한 디테일한 사항들은 아시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전체적인 대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쭉 흘러가게 되고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 맞춰서 자녀분들이 고3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입시를 치르게 되었을 때 어떤 전형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걸 먼저 예측할 수 있는 눈과 그런 힘을 기르고, 그리고 거기 맞춰서 대입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는 거, 어떤 식으로 준비해 나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당장 입시에서 맞이하게 될 중요한 변화 사항을 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엊그제 고려대학교가 기자회견 가진 거 알고 계시죠? 네, 기자회견 통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앞으로 대입제도가 2018학년도에 어떻게 변할지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 먼저 논술을 없애버립니다. 네, 논술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고, 그 인원은 모두 종합전형으로 옮겨갔습니다. 종합전형이 고려대학교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고기장 추천전형이 있고 또 하나는 융합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개로 옮겨갔는데 더 많은 인원은 고기장 추천전형으로 옮겨갔습니다. 고기장 추천전형이 원래 약 630여 명 정도로 선발하던 전형에서 1800명을 넘게 선발하는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1850명을 선발해요. 그리고 이 융합인재 전형이 원래 약 500여 명을 선발하던 전형에서 900명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논술 인원 전체가 다 옮겨갔고요. 또 더욱이 논술 인원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은 과학인재하고 국제인재 전형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각각 전형을 정확하진 않지만은 대략 100여 명씩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원까지 다 종합전형에 붙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종합전형이 급격하게 확대가 됐습니다. 또 더욱이 정시 인원까지 줄여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늘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학생부 전형이 이제 말 그대로 수시 전형에서 그냥 절대 다수가 돼버렸습니다. 이 전형에서 심층 면접을 도입하고 심층 면접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융합인재 전형 등 주요 전형들은 심층 면접을 하고 있는데, 이쪽을 학과별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전형의 이 면접을 좀 더 좋은 문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좀 더 변별력을 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폭 변경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서강대학교도 2019학년도까지 정시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거의 관철시킬 게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인원이 이제 수시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인원이 또 이만큼의 인원이 또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불보듯 뻔한 사안입니다. 예, 이것도 또 당연히 종합전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서강대학교도 고려대학교 입시 변화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대학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대학 서열이 있죠. 서영고, 서성한, 그 다음은 중경외시고, 중경외시 2고, 그 다음은 건대, 홍대, 숙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학교들을 흔히 서열화를 시키는데, 물론 이런 서열화가
뭐 교육적으로 좋은 거냐, 그리고 서열이 진짜 맞는 거냐, 그것에 대한 이견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건 재미있게도 이 학교들이 실제로 자기들도 서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형도 바로 위에 학교, 자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학교들이 전형을 어떤 식으로 꾸미는 거,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를 유심히 바라보고 그대로 베껴서 전형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거기 좋은 애들이 응시를 하겠죠. 그럼 모두 다 붙겠습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몇십 개씩 나오는데 당연히 우수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뽑는 겁니다. 걔들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걔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비슷하게 전형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강대도 정시가 폐지되고 그 인원이 수시로 간다 그러면 그 인원이 붙을 것은 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대 같은 학교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특히나 두 번째 이유가 서강대, 성대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에 그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가 고등학교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운영하는데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대학에다 주는 겁니다.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사업인데. 왜 그러냐면 고교교육에서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교육이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기른 아이들을 뽑을 수 있는 대입 전형을 만들면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대학교가 뽑으면 당연히 고등학교 교육은 가능한 한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게 그 사업의 발상이에요. 근데 서강대랑 성대가 둘 다 떨어졌습니다. 네, 둘 다 떨어졌어요. 네,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형, 그러니까 종합전형도 사실 국가지원 사업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덩치를 불려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경우에도 주요 학교들은 무조건 그런 사업에서 합격을 시켜가지고 이런 전형들을 운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주요 대학들이 한국의 대입 전형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에서 두 학교가 떨어졌어요. 본보기로 떨어진 겁니다. 왜 본보기로 떨어졌냐면 얘들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 사업의 핵심 축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최대 없애는 방향이고 또 하나는 논술 없애는 방향입니다. 논술은 사교육의 온상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애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은 수능이잖아요. 수능을 이중으로 적용시킨다 라고 해서 가능하면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축인데 둘 다 안 따랐어요. 그래서 둘을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 두 학교도 그 사업에 자기들도 복귀를 해야 됩니다. 복귀하려면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들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요. 논술이 한파를 맞을 수 있는 조건들이. 이런 메인 학교들이 결국은 논술을 없애버리면 당연히 밑에 학교 없앨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얘들은 없앨 압력에 놓여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입시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당장 2018학년도부터 고려대학교 교육 없애고요. 그러면은 고려대학교에 영향을 받은 학교들이 조금씩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바뀌게 될 텐데 그때가 자녀분들이 대학을 갈 때입니다. 2019학년도죠. 입시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은 일단 첫 번째는 수시 확대와 정시 축소 그리고 학생부 전형이 확대된다. 대학별고사는 자연스럽게 축소가 될 겁니다. 논술은 현재 이번 기준으로 해서 약 14,500명 정도로 뽑고 있는데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학교들이 무작정 없앨 수는 없어요. 무작정 없앨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권동 수준 학교에서는 그냥 둘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적어도 위 학교들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려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전형을 바꾼 형식이 정확하게 서울대하고 풀을 공유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서울대하고 딱 붙어서 서울대하고 인재풀을 공유하면서 거기서 갈라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연대한테 좀 밀린다는 굉장히 큰 위기의식이 있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을 통해 가지고 특목 학생들을 좀 많이 뽑는 편입니다. 더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고려대가 가지고 있는 국제인재 전형이나 과학인재 전형하고 이 연대하고 좀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고려대는 그 국제인재 전형이나 과학인재 전형이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던 전형이었다가 종합전형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가 특기자 전형류는 종합전형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해가지고 빼가지고 다시 만든 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기준 같은 게 상당히 종합전형하고 유사하게 지금까지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붙는 편에 해당되고 그런 편인데 연대는 철저하게 전형을 다르게 운영하거든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연대는 아마 논술을 없애지 않을 겁니다. 연대는 그냥 계속 논술을 가져갈 거예요. 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여전히 많을 겁니다. 걔들은 그렇게 전형을 운영하는데도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 사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연대를 교육부가 잘 못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는 마이웨이 할 거고 고려대는 서울대 밀착할 거고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어차피 대세가 그쪽이니까 다 전형을 비슷하게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죠. 이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학생들의 어떤 공부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 특히나 교과목과 관련된 축은 급격하게 수학하고 과학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예, 저희 학원이 국어학원이죠. 예. 네, 여기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래도 뭐 어차피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니까 일단 수능에서도 영어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원점수 기준으로 10점마다 끊어요. 예, 10점마다 끊습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90점까지를 맞는 학생은 1등급을 받는 겁니다. 어차피 등급밖에 표시가 안 되고 본인이 원점수 뭐 받았는지도 본인도 모릅니다. 표시가 아예 안 되니까요. 자, 근데 이 원점수 90점이면 작년에 그 1등급이, 그러니까 2등급이 총 11%인데 1, 2등급 합쳐서 11%입니다. 근데 2등급 컷이 92점에서 끊겼어요, 원점수. 90점은 한 몇 프로였을까요, 그러면? 그 근사치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90점 몇 프로나 됐을까요, 인원이? 모르세요? 아, 예, 맞습니다. 15%입니다. 15% 정도 됐거든요. 근데 어차피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난이도는 당연히 더 낮추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에서 25% 정도가 1등급을 받을 겁니다. 예.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상관없어요. 지금도 뭐 애들이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하나요? 그래도 90점이 15% 정도였던 거잖아요. 여기서 난이도를 적정하게 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20% 낮출 수 있습니다. 저기 평가원에서 수능 내는 사람들 노사예요. 이 사람들 평균 65점 맞추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냈다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애들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풀리면 65점 나옵니다, 평균. 네, 그런 게 평가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를 그렇게 귀신같이 잘 내기 때문에 난이도는 잘 조절을 할 겁니다. 학생들 그냥 영어 보통 공부하는 수준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약 20에서 25% 정도가 1등급이 나오게 만들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영어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그냥 자격고사입니다. 예, 그냥 좀 좋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1등급은 되게 당연한 건데, 문제는 1등급 받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20에서 5분의 1에서 4분의 1 학생은 1등급을 맞도록 난이도를 조정할 테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실 영어에 들어갈 공부 양의 힘의 배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다른 데 변별이 생길 테니까요. 정시에서는. 예. 흐름이 그렇게 당연히 정시에서 이 변별력을 두겠죠. 정시에서 변별력은 국어나 수학에 두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공부의 힘은 국어나 수학 쪽으로 조금 더 써주셔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종합전형이 늘어나게 되면은 면접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어차피 고려대도 그렇고 이런 학교들 종합전형 계속 늘려나가지만 면접을 같이 실시를 하죠. 예. 근데 면접 당연한 얘기지만은 지금 고교교육이 정상화를 시키자고 면접을 그렇게 종합전형을 도입하고 그러면서 면접이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면접 어떤 형태 면접이겠습니까? 영어 면접이나 이런 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학업적인 능력을 너무 깊이 있게 물어보는 형태의 면접도 종합전형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심하게 물어보는 형태 걸 아예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교육 영향력 평가라는 것을 하면서 작년 면접 평가가 면접이 문제 수준이나 이게 사교육 영역에서밖에 못 이루어지게 되는지, 아니면 너무 난이도를 높여서 학생 간의 경쟁을 너무 심하게 시키는 건 아닌지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 그냥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말하는 능력이랑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가장 일단 기를 수 있는 영역은 당연히 국어 쪽입니다. 예. 한국어로 말하고, 그리고 한국어로 사고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이니까 당연히 국어 쪽이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죠. 예. 점점 이슈는 국어 쪽이 점점 중요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번에 고려대학교가 분명히 파격적으로 변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입시의 흐름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교과전형은 정체된 상태예요. 엄청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근데 종합전형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논술은 줄고 있었고, 어차피 그리고 수능 위주 정시도 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가속화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이 어머님들 자녀분들한테 불리한 거냐? 입시에서. 그렇진 않습니다. 어머님 자녀분들이 나는 어차피 당연히 재수해야지 이러지 않는 한은요. 점점 입시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 서울대 입학 현황입니다. 자, 이거는 그리고 작년도 1등급 수능에서 학생 비율이에요. 국어하고 수학 A, B를 보시면은 1등급 비율을 보면 재학생이 약 60%, 이 수학 같은 경우는 뭐 60%에 가깝긴 하지만 5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하면 한 60% 정도고,
이 재수생들이 약 40% 정도예요. 자, 근데 수능 우리 보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죠? 한 그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인원 많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수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재수생 1년에. 한 4, 5만 명 됩니다. 근데 그 인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1등급에 40% 차지해요. 2등급으로 내려가도 비율 비슷해요. 1, 2등급의 약 40% 정도가 재수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재수생이 더 합격자가 많아요. 정시에서는. 그 조금인 인원 안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정시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근데 이런 경향은 어차피 바뀌지 않습니다. 정시에서 재수생이 유리한 건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수시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재수생들이 공부 지금 훨씬 더 잘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시 모집에서는 재학생이 훨씬 더 합격자가 많았어요. 특히나 서울대가 이런 경향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가 논술이 없거든요. 논술이 없고 오로지 학생을 종합전형으로만 선발을 해요. 서울대 전형 두 종류 있습니다. 수시에. 그러니까 기회균형이니 뭐 기회균형 전형이니 이런 전형, 이런 자잘한 전형 빼고요. 메인에 해당되는 딱 전형은 두 개입니다. 지역균형, 일반 전형. 지역균형은 각 학교에서 2명. 2명 추천받아가지고 선발이 이루어진 전형이고 일반 전형은 아무나 다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그렇게 두 종류 전형이 있는데 둘 다 종합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에서는 재학생이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유리한 거예요. 서울대 국민이 그냥 보면 아시겠지만 재수생 4.5%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내놓은 통계에서 재수생하고 졸업생 비율이 응시자 비율이 9대1인데 그러니까 약 10% 정도가 재수생이 응시를 해요. 좀 응시도 많이 하지 않는데 문제는 합격자는 5% 정도? 4에서 5% 선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이 응시자도 적은데 그나마도 안 붙인 거예요.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0%인 모집 단위도 있었어요. 재수생은 사실상 아예 안 뽑은 모집 단위까지도 있었어요. 그런 게 현재 입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전형 영역으로 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점점 입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냐면 재학생한테 유리하고 재수생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논술 없애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딱 재수생들이 입시를 하는 방식 자체가 논술 수능이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부는 재수생이 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학생부가 바뀌진 않잖아요. 학생부 전형, 그러니까 교과적으로 종합전형도 그렇고 메인 학생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수생 입장에서는 변수가 생기는 게 공부에서 내 능력이 달라지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수시에서 논술이고 정시에서 수능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개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인원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한쪽은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능 자체도 변별력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은 되게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시 방향 자체가 이제 자녀분들은 무슨 수를 써서든 재학생일 때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베스트하게 가장 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재수를 통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 재학생일 때 재수하지 말고 재학생일 때 대학을 제대로 가라. 그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고 실제로 대학교들도 그걸 그냥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논술이 일부 남을 겁니다. 자녀분들이 대학 갈 때도 3년 뒤니까 엄청나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3년 뒤니까 많이 바뀌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학교들이 고려대처럼 이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전형을 한꺼번에 확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논술 같은 것들 여전히 남긴 하겠지만 지금에 비하면 꽤나 많이 줄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머님들께서 택해야 되는 길도 결국은 종합전형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합전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겁니다. 어차피 종합전형이 대세가 될 테니까. 그래도 이런 설명회까지 어머님들 오셨을 때 그냥 뭐 아래 대학을 가도 상관없다라고 지금 오신 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가능하면 좋은 대학을 노려봐야 되겠다라는 지금 생각으로 오셨을 텐데 어차피 이런 식의 변화의 폭이 커진 건 상위권 대학들입니다. 어차피 하위권 대학은 그렇게 입시 변화가 엄청나게 크지 않을 거예요. 지금 고려대가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하위권 대학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위권 대학들은 어차피 입시에서 핵심 전형 자체가 종합 전형이 아니에요. 원래 교과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걔들은 그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도 상관없어요. 종합 전형 굳이 많이 도입 안 하고 그냥 뽑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위권 대학교들은. 근데 상위권 대학교는 여러 사정들이 있는 거죠. 논술을 없앴는데 이걸 어디로 보낼 거냐.
교과 전형은 어차피 고교가 학력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보내고 그러면 다 종합 전형으로 붙는 거예요. 근데 하위권 대학교는 왜 입시가 안 바뀌게 되냐면 바뀌기가 어렵냐면은 어차피 이미 하위권 대학은 대학 결과가 없습니다. 논술이고 적성이고 이런 거 안 해요. 왜냐면 그거 봐봐야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못 봅니다. 논술 봐야 아이를 못 써요. 경기권밖에 학교 바깥 넘어가는 학교 쓰는 학생들 논술 써봐야 수시 때 쓰는 학생들은 논술 써봐야 논술 아예 못 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논술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종합전형을 늘릴 거냐? 종합전형 괜히 평가자만 힘들어요. 왜냐면 학생들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신만 있거든요. 그럼 그냥 교과로 뽑지 뭐하러 종합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전형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근데 상위권 학교가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학교를 노리신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입시 흐름의 변화를 좀 신경을 쓰고 보셔야 하고 그리고 종합전형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논술 4개 쓰고 종합을 2개 쓸 애가 이제는 종합을 4개 쓰고 논술 2개 써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는 어차피 6개 쓰시는 거 아시죠? 원서 6개를 냅니다. 그렇게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시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이 뭔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전형 자체가 디테일하게 전형 자체가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 종합전형이 뭐가 몇 프로가 학생부가 몇 프로고 뭐가 몇 프로고 이런 거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단계에서 서류 100%에 2단계 1단계 성적 70에 2단계 성적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성적이 면접이 들어있고 그게 30% 이렇게 해서 최종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사항은 지금 전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3년 뒤면 뭔가 바뀌어 있을 거고 그건 그때 가서 하시면 된다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어차피 전형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바뀌지만 이미 준비된 애들을 이미 그전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한 애들을 데리고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거는 전형에서 이런 종류의 전형들이 대체 뭘 보고 뽑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걸 맞게 준비시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대입 같은 경우에 그냥 학생들을 그냥 던져두면 열심히 그냥 수능 공부하고 내신 때는 그냥 내신 좀 공부하다가 갑자기 3년째 돼가지고 요강표를 쳐보고 그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전형이 뭔지를 그때 알아보거든요. 그러면 수시는 늦습니다. 사실 수시를 그런 식으로 입시를 치른다는 거는 수능 그때까지 공부 안 하고 입시 직전에 수능 공부해야 되는구나 알고서 그때 수능 공부한 다음에 입시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수능도 일부러 일찍부터 1학년 때부터 3년간 계속 준비해가지고 수능 치르고 정시 치르시잖아요. 정시 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도 3년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은 전형마다 개성이 되게 뚜렷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한테 맞는 전형이 있습니다. 적합한 전형이 있어요. 학생이 어떤 전형을 선택했을 때 더 유리한 전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전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전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등급, 석사 등급만 갖고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지금은 자녀분들이 전부 다 절대 등급이죠. A부터 E까지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은 원점수 기준으로 89.5점 이상 맞으면 1등급인 그런 등급이죠. 방금 전에 저기처럼요. 수능, 영어 등급처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자녀분들이 올라오게 되면 상대 등급으로 바뀝니다. 1에서 9등급제고 1등급은 4%, 상위 4%가 1등급이고 2등급은 그 밑에 7% 인원, 3등급은 그 밑에 11% 인원이고 12% 인원이고 그 다음은 17%, 20%, 17%, 12%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가서 9등급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0%가 나오는데 그 석사 등급, 그 등급을 가지고서 등급 평균으로 학생을 선발을 해요. 보통은 학교들이 표준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은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 이렇게 주요 과목만 딱 봐서 거기서 그에 해당되는 과목들의 내신 석사 등급만 딱 평균 내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학생을 선발을 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보통 이제 당연히 내신 등급 평균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본인 학교에 이 점수표가 있어요. 점수 체계가 있어서 거기 맞는 점수를 부여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전형이 수시정시 합쳐가지고 이 전형이 사실 제일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198개 기준으로 그렇긴 한데 이건 전부 다 대부분의 하위권 대학들이 교과 전형이 가장 많아서 그런 거지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형의 구성이 확 달라지게 된다. 그 점은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형은 비교과 아예 안 봅니다. 비교과를 그냥 안 봐요. 비교과 보는 게 어떤 식으로 보냐면 그냥 출결 무단결석 3일이면 만점,
3일까지 만점. 봉사 뭐 20시간 또는 24시간 했으면 만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교과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그 이 전형은 이 전형도 역시 학생부로 뽑지만 학생부를 그냥 눈으로 다 봐요. 학생부가 총 10개 항목인데 대학교 때는 10개 항목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하고 사실상 거의 차이 없어요. 왜냐면 새롭게 하나 추가되는 이 항목이 인증 자격증이에요. 인증은 어차피 기록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자격증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일반적인 학생들한테는 똑같은데 이 학생부의 모든 항목들을 눈으로 다 읽어가면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내신까지도. 내신까지도 그냥 눈으로 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이름도 알 수 있고 어떤 학교인지도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학교의 수준을 고려해서 학생의 실제 학업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소위 말해 대원이나 대일외고의 3등급이랑 일반고 3등급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 정도는 감안하는 게 정상이죠.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도 전국 단위 수준에서 얘가 공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고 싶은 거지 그 학교에서 몇 등인지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시에서. 근데 이 평가자한테 제공되는 자료는 그 학교에서 몇 등, 대략 몇 등이다 정도밖에 정보가 제공이 안 되니까 자연히 학교를 가늠해서 전국 수준을 가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학교를 봐가지고. 학교까지 고려해서. 그 정도 평가는 얘들도 합니다. 되게 거칠게 하지만요. 되게 디테일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막 학교들이 뭐 1등부터 이 전국 고등학교가 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1000몇 개, 일반계 고등학교 특목고 합쳐가지고 1000몇 개 있는데 그 학교들이 1등부터 끝까지 서열이 서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주요 학교들. 이런 것들이 고려가 필요한 주요 학교들을 좀 정확히 알고 있을 뿐이고 그걸 고려해서 그냥 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비교과들도 전부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부를 중학생 학생부 보시면은 항목은 되게 많은데 그냥 텅텅텅텅 비어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내용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서술을 써가지고 꽉꽉 채워놓습니다. 읽어보면서 뭐 쓸데없는 서술과 중요한 서술을 구분을 하죠. 예. 근데 그런 걸 구분하는 작업을 다 해가면서 서술을 다 읽어서 점수를 주는 방식이고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어서 다 내는데 평가하는 방식은 추상적인 항목을 설정해요. 뭐 학업적인 능력, 예. 뭐 학업적인 능력, 지적탐구 능력, 전공적 합성, 인성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항목을 설정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학업적인 능력이라고 고려되는 건 다 봐서 약 1에서 5점 선 점수 체계가 있으면 거기 이렇게 하나 체크해서 약 5개에서 6개 항목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점수가 있겠죠. 그 점수대로 해서 학생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예. 이 극간 점수대로 학생의 점수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커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비교과를 요구하진 않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정말로, 평가자 입장에서, 이 비교과를 보고서, 얘 진짜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비교과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용에. 네. 자, 그럼 다음 전형, 이제 주요한 전형 중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학생부 영향력 전혀 없고, 오로지 논술로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논술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약간 이렇게 양면적으로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딱, 거울의 양면 같은 면이 있어요. 논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그렇고, 모두 다 일반계고든 특목고든 상관없이 다 그냥 붙어갖고 학교가 그냥 뽑는 전형인데, 논술은 학생부를 아예 무력화시켜가지고 의미가 없게 만들어가지고, 이 학생들을 동등한 상태로 만들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에서 수치상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를 고려해가지고 전체적인 학교부터 해가지고 모든 비교과를 다 고려해가지고 뽑기 때문에 거의 동등한 상태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둘 다 어차피 그냥 한 전형 안에서 똑같이 붙어서 우수한 학생이 뽑히는 전형인 건 맞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하고 뭔가 종합전형은 정반대로 가는 거죠. 한쪽은 어떤 한 요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어떤 한쪽은 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전형 구성을 보시면 전체 198개 대학 기준으로는 교과 전형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 15개 대학이 서영고, 서동호, 중경시, 건동, 숙 이렇게 15개 대학을 말하는데 이 학교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종합 전형이 많고 그 다음이 논술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술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니까 당연히 인원은 모두 종합전형에 붙겠죠.
교과는 어차피 늘리지 못하니까. 학교 간 격차가 너무 커서. 이 학교 간 격차가 어느 정도 나냐면 직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게 서울대 전교 2명이에요. 뭐 문이과 1, 2등이든 이과 1, 2등이든 아니면은 문과, 이과 각각 1등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세계 2등급을 충족하는 비율이 몇 명이나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수능 세계 2등급을 맞아야지 평가 대상이 되거든요.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7% 정도예요. 근데 전교 1, 2등인데 70% 밖에인 거죠. 수능 그냥 세계 2등급인데. 세계 2등급, 그러니까 문과에서 수능 전부 다 2등급 정도 맞았어요. 대략. 그러면 정시대 어느 정도 대학 갈 것 같으세요? 2등급 정도 맞으면? 숭실대 갑니다. 2등급이면. 네.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실제 학교들마다 격차가. 전교 1, 2등인데 그냥 수능 가서는 숭실대 정도 겨우 가거나 근데 그걸 못 가는 애들이 또 한 30%는 못 간다니까요. 네, 그게 현재 입시 상황이에요. 그만큼 고등학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얘는 죽어도 못 봐요. 어차피 얘는 절대 안 넘나요. 거의 사그라들게 될 겁니다. 교과 전형은. 상위권 학교에서. 근데 하위권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이쪽으로 뽑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목표는 정해진 겁니다. 예. 약간 남은 논술을 해야 하는 학생도 결국 있긴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종합전형에 대한 고려는 두셔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학생 유형 같은 것들은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학생들 유형을 어쩔 수 없이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논술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너무 논술에 가까우면 논술을 준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테니까. 결국 그 남아있는 논술들을 공략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종합전형이 적합한 학생이다 그러면 종합전형 쪽을 최대한 많이 키우는 방향의 전략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면 먼저 학생의 유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제 A그룹 같은 유형의 학생이면, 진짜 좋겠죠? 이제 뭐, 다 잘 갖춰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종류의 학생은 대체로 그런 학생이죠. 뭐, 이렇게 용 같은 거죠, 용. 예, 전설 속의 동물이라서 보면은 있다고는 하는데, 예, 실제로는 찾아보면 없고, 예, 진짜 사진 없고, 이런 거죠. 이름만 있고. 예, 그런 학생인데, 저도 이런 학생 별로 상담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런 학생 별로 상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냥 알아서 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런 학생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학생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예, 다 갖추는 건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학생은 이런 형태로 잘 안 나오고, 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되죠. 자, 이제 이런 유형의 학생은, 수능이 잘 나온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런 유형의 학생이, 딱 재수생들하고 풀이 겹친 학생이에요. 예. 가능하면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학생이 조금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리 학생들 실제로 1학기 때 시험 가보면 내신은 되게 잘 못하는데 수능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형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형 학생 같은 경우 결국은 논술이 메인이에요. 학생의 성적 수준이 여전히 논술이 남아있는 학교들에 맞다. 논술을 그래도 상당수 남겨둘 만한 학교에 맞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논술 쪽에 대한 고려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뭐 이런 유형의 학생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이나 이런 쪽을 당연히 준비를 해야 하는 학생이죠. 자, 그리고 상당수의 학생은 이런 쪽에 가깝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수능도 특별하지 않고, 교과도 아주 특별하지 않고, 두루두루 그냥 하긴 하지만, 그냥 평범한 학생입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상담을 해주십시오.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신 2.5등급입니다, 평균. 평균 내신 2.5등급이면 어느 정도 학교로 지망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학교로 지망할 수 있을까요? 종합전형으로. 어느 정도 학교일까요? 어느 정도? 건대 정도선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건대 정도선까지.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종합전형이 불가능한 형태의 전형이 아니에요. 네. 종합전형을 통해가지고 그냥 내신 2등급, 2등급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은 내신이 한 2.2등급 선 중반 되면은 수능도 대략 비슷해요. 한 2등급 정도 맞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등급 정도 선이면은 그냥 숭실대예요. 잘 붙으면 숭실대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한 단계 위 학교 지망이 가능해요. 종합전형이라면. 2등급 초반선이면 저 건대는 충분히 지망할 만한 겁니다. 예, 합격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그렇다면 당연히 종합전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거죠. 얘를 늘려야죠. 예. 그러니까 수능을 너무 압도적으로 해서 교과랑 엄청 차이가 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얘를 늘려주는 겁니다. 얘를 갑자기 바꾸는 건 너무 어렵죠. 저 경쟁자들이 계속 같이 하니까요. 근데 얘는 경쟁자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영역에는 경쟁자라는 게 없어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늘리게 되면은 물론 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학교가 갑자기 학교 수준이 확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뭐가 있느냐? 얘를 늘리면 적어도 이 학교로 갈 수 있는 학교의 합격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가요. 그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이걸 늘리는 걸 가르치는 입장이 있지만 얘를 안 늘리는데 갑자기 얘를 통해 엄청나게 학교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이건 사기예요. 예, 비교과를 통해 가지고 학교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사기입니다. 그거는. 예,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사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를 늘리면 이렇게 적어도 그 비슷한 내신대를 갖고 있어서 그 정도 학교를 지망하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원어부댐이 아니라 베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이 전형에서는. 그래서 진짜 여러 학생 중에 한 명이 되면은 그냥 얻어 걸리면 합격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확실하게 올려줘서 좋은 내용들을 갖추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얘를 뽑을 만한 애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점에서 비교과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럼 비교과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일 겁니다. 그죠? 비교과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이죠. 사실 특목고랑 일반고의 차이가 거기에서 사실 문제가 돼요. 특목고는 그나마 학교에서 좀 주죠. 예, 학생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막 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푸시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어떻게든 뭉쳐가지고 해보자고 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고 그런 걸 어느 정도는 하는데 일반고에서는 선생님들도 신경을 못 쓰고 아이들도 아이디어를 못 내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부가 막 되게 이렇게 텅텅 빈 상태에서 응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예, 제게 할애된 시간이 딱 30분이라서 그래도 딱 30분이라 가지고 이제 더 길게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딱 키워드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키워드 딱 3개입니다. 예, 진로에 맞는 동아리하고 논문하고 독서입니다. 딱 3개예요. 3개 갖고 있으면 됩니다. 딴 거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막 봉사가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봉사가 이 학생들이 쌓는 스펙 중에서 가장 마이너한 스펙입니다. 사실은 가장 잘 작동하지 않는 스펙이에요. 동아리, 논문, 독서 3개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가라는 얘기냐?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뭔가 팔아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도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이렇게 제가 뭐 돈을 받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면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11월 3일부터 어머님들 대상으로 그 입시 강연을 합니다. 네, 입시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걸 해요. 4회에 걸쳐서요. 첫 회는 입시 전반적인 상황을 다뤄드리고 2회에 걸쳐서 수시를 다루고 한 회 정시를 합니다. 그리고 2회를 할 때 하나가 학생부 전형이에요. 교과전형보다 주로 대부분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교과전형은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설명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소위 말하는 학생부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학생부의 내용도 어떤 방식으로 채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그래모트 신청해 주셨을 때 도와드리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 거고요. 예. 근데 그때 그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마 감이 아주 크게 잡히실 겁니다. 네, 사주과정. 11시입니다. 11시입니다. 예. 11월 3일부터 화요일에 11시에 실시를 합니다. 예, 그거 분당 건데, 제가 이거 PPT를 못 바꿔갖고요. 예. 네? 여기서 합니다. 예. 자, 저희 그 압구정공사하고 4개 원에서 다 하는데요. 예, 분당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압구정에서는 화요일 11시. 예,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니까 아마 들어보시면은 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필요하시면은 여기 데스크에 문의하시면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이제 대입시에서 주요 과목 중에 가장 중요도는 정말 뭐 국어라든가 이런 과목의 중요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국어 실력은 뭐 뒤에 저희 부원장님께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한 번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방에 달라지고 한 번에 국면이 막 달라져서 막 좋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신앙이 많이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입시와 관련된 사람들은 저한테 문의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대학교에서 직접 종합전형 학생을 선발했었고요. 그리고 한국대학교라고 한국 입시제도를 이제 말 그대로 간단해가지고 그냥 그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국가기관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린 조직이 있습니다. 사실 얘는 사법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원하고 그 전형에 대해서 이제 운영하고 국가가 이제 사업으로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 일을 사실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합전형과 관련해서는 얘들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전형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제가 가장 속속들이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 부원장님께서 이제 저희 국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네, 그럼요. 저희 입시 컨설팅을 합니다. 제가 저희 종합전형이라부터, 그러니까 저는 종합전형에 대한 관리 컨설팅부터, 그리고 이제 학생들 스펙을 놓고 입시 3학년 때 입시 상황에서 어떤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적합한가, 전공 이런 것까지 다 짚어드린 컨설팅까지 저는 대학가 관련된 모든 컨설팅 다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이제 종합전형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예. 아, 진짜요? 좀 길게 하셨는데. 아, 진짜? 아. 켜져 있습니다.